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저도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 친형이 SNS에 배에 남겨진 방수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요는 자 이렇게 두꺼운 방수복이 배에 있었는데 정말로 정부의 주장처럼 잦은 월북을 하려면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멀쩡한 이 두꺼운 방수복 입고 따뜻하게 체온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이거 두고서 무궁화 10호에 이 방수복 두고서 얇은 경량 구명조끼 입고 월북했겠냐라며 방수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수복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월북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9월이었거든요. 9월은 굉장히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이 피살자 해수부 공무원도 주위에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시간 정도 바닷물 속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과연 뭐 실족을 했던 아니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월북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구명조끼 하나 입고 표류를 하면 죽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류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의도적으로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 월북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잠수복이라고 봐요. 저 잠수복을 제가 잘 아는데 저 잠수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 새벽에 바닷물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경량 구명조끼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객선을 타더라도 승객들이 입으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더 경량 구명조끼를 선원들은 그냥 입고 생활을 해요. 혹시 실족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 잠수복을 입었을 때는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쫙 목 끝까지 감싸거든요. 물에 아무리 찬 물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차갑지가 않아요. 체온이 보호되거든요. 저거를 만약에 진짜 의지를 가지고 월북했다면 저걸 입고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걸 입고 갔다고 한다면 월북으로 단정해도 된다, 저는 그게 봐요. 그런데 저걸 입고 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말 의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리발 정도는 착용을 했겠죠. 이용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나온 증거를 보면 월북으로 좀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랄지 또 서른 의원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려한데, 그 당시도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랄지 이런 걸 앞두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진 이유가 뭔가. 적어도 월북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토 원비어가 사실은 17개월간 북한에서 억류당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중국으로. 그때 엄청나게 여야 할 것 없이 대북 제재랄지, 특히 최근에 이제 오토 원비어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 제쳐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이렇게 시신까지 소각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반성하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제는 이제 여야 간의 이견을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유가족, 특히 아들이 편지로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가족의 주장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아들이 편지로 이렇게 써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무마시키려 했느냐. 당신들만 아는 증거로 월북이니 믿어라라는 건 반인권적이다 라고 아들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사망을 하고 그 총격으로 피살당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들 아닙니까? 자식이죠. 저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죠. 지금 2년 전의 일인데
2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북 규탄 결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2년 전의 일이라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규탄을 했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통일전선부 명의로 이게 사과까지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또 책임 소재도 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가족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분노, 고통, 또 슬픔 뭐 이런 것들은 오롯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월북이냐 월북이지 않느냐 이것은 첩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서 분석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역의 일들은 그대로 존중을 하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당국들이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한 그 근거가 변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정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정치의 영역에 들고 와가지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익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정쟁, 뭐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사실관계를 밝힌다면 국익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특수정보가 있습니다. S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공개가 가능할 텐데 이것까지 그러면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든지 아니면은 정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니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다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유가족들의 반발 편지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